안녕하세요. 채권 출신 이동삼 채널의 이부장입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내가 판결문도 갖고 있고 지급명령을 갖고 있고 공정증서도 갖고 있는데 이 채무자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거예요. 돈을 안 갚고 심지어 뭐 배째라고 그러고 배를 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분들이 직접 뭐 통장 압류도 하고 재산 명시하고 채무 불이행하고 또 일부 채권자들은 유체동산 압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은 유체동산 압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요. 왜냐면은 통장 압류, 채무 불이행, 재산 명시는 뭐 네가 하나 내가 하나 다 똑같아요. 아무렇게나 해도 서류만 제대로 두면 그 결과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체동산 압류는 내가 만약에 현장에서 조금 잘못하거나 현장에서 내 의사표시 안 하면 안 될 것도 되고 될 것도 안 되고, 예를 들자면은 뭐 압류 물건을 뭐 10개 붙일 걸 2개밖에 못 붙이거나 반대로 이제 2개 붙일 걸 10개 붙이거나 이 정도로 이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3년 올해 이 일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팁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이 유체동산 압류라는 게 딱 봐도 어렵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빨간 딱지 붙이는 거예요. 남의 집에다가 요만한 스티커 있어요. 조금만 명함만한 거. 이거 그냥 집행관들이 가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이걸 빨간 딱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도 법원에 신청해서 붙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이 필요 서류인데 여기서 사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제가 볼 때 이거 딱 하나예요. 지급명령, 판결문, 조정조서. 즉 법원으로부터 집행력 있는 이 문서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집행신청서, 이 인터넷에서 그냥 검색만 하면 나오죠. 채무자 초본도 어려울 게 없어요. 이 집행권원 그리고 신청서 이 2개 가지고 동사무소나 뭐 구청 가시면 떼 줍니다. 이거 대신에 이제 기억할 거는 한 달 이내 거를 떼가지고 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문, 내가 서류 준비됐다 해가지고 바로 접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어디다 갖다 붙이는지 이 채무자 실거주 확인을 좀 하셔야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집에 가서 뭐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뭐 사는가 보다, 아니면 빌라 몇 호에 사는가 보다, 이게 확인까지 좀 해주셔야 돼요. 우편물 보면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다세대 호수. 초본 때 보면은 번지까지 나와요. 그런데 막상 가봤더니 뭐 지하층에 몇 집이 있고 1층에 몇 집이 있고 3층에 몇 집이 있고 이거 도대체 몇 호에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라도 미리 가보라는 거예요. 보통 이럴 때는 일반 우편물 같은 게 이제 오전에 많이 오거든요. 그때 좀 기다려 보세요. 시간 내 가지고 오전에 그 집에 가보시면 집배원들이 일반 우편은 보통 오전에만 우편함에 두고 간단 말이에요. 그때 채무자 호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보고 다시 신청서에 기재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접수도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서류 준비했죠? 그리고 실제 어디 사는지 확인했죠? 그러면 지원급 이상 법원에 가셔서 거기 가시면 집행관실이라는 간판 같은 게 있어요. 거기 가셔서 접수하고 돈 내고 그럼 여기까지는 끝난단 말이에요. 어려울 게 없어요. 모르면 그냥 법원에 물어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집행이에요. 집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 2-3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접수는 했는데 언제 집행이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집행관 사무실에서 그날 집행하는 그 집행 계장이 일주일 전에 전화를 해줘요. 일주일 후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집행을 할 테니까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대신 이날 그 목소리 톤에 따라서 나도 좀 대응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너무 고압적이고 권위적이다, 싸가지 없게 얘기하면 안 되죠. 무례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대신에 그분이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퉁명스럽다 그러면 나도 똑같이는 아니지만 퉁명스럽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법원이라는 데가 좀 권위적이고 냉소적이고 부담스럽거든요. 일부러 내가 권위를 내세우는 집행관들이 있어요. 집행관들이 그 말투가 그래버리면 심적으로 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20년은 제 입장에서도 들으면 기분 나쁜데 평생에 한 번 그 경험을 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대단한 사람이 막 하니까 막 어쩔쩔매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권위적인 이 심리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그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신청권자는 가만히 이렇게 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집행관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할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행은 평생에 한 번뿐이 없는데 5분 안에 끝날 거예요. 5분 안에. 문 따고 들어가서 여기 휙휙휙 돌아다니다가 눈에 보이는 텔레비, 냉장고, 세탁기 한 4-5개 붙이고 끝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뭐 집행해봐 아무 의미 없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집행에 대한 안내 전화가 오면 상대방이 너무 뭐 쉽게 얘기하면 꼰대같이 막 권위적으로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 퉁명스럽게 나도 좀 대꾸하고 해야 그 사람도 이 사람도 좀 성깔 있네? 그런 약간 완충작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현장에 도착하는 그 날짜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한 2-30분 전에는 현장에 좀 미리 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차가 막힐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겨우겨우 도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집행관들은 우리가 오후 2시면 오전 9시, 10시, 11시 그리고 우리 뒤에도 3시, 4시, 5시에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집행은 대부분 변속을 하는 것이 시간의 변수예요. 내가 뒷사건이 있는데 앞사건에다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미리 가서 아파트 뭐 공동 현관문도 좀 열어놓고 기다렸다가 집행관이 오면
인사도 좀 하고, 중요한 건 2차 집행 같은 경우에는 집행관, 집행계장, 열쇠 전문가, 입회 보증인 2명, 신청인까지 6명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왔어요? 엘리베이터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뻘쭘해요. 남자, 또 나이 든 사람 6명이 그냥 엘리베이터 와가지고 이렇게 뭐 침묵한단 말이에요. 침묵. 이럴 때 여러분들은 약간 좀 주의를 좀 환기시켜주세요. 집행관이 앞에 사건 많았죠. 오늘은 좀 어때요? 그리고 이 채무자가 말이에요. 아주 악질이고 아주 인간이 못돼 쳐먹어가지고 맨날 명품 시계나 내 돈도 안 주면서 말이야 그냥 자랑질을 한다고. 혹시 이따가 집행해 주실 때 파우더룸이나 장롱 같은 데 좀 열어봐 주시면 그 안에 명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어느 정도 집행관이 내 편이 조금은 됐단 말이에요. 내가 일찍 도와줬지, 문도 1층에서 열어줬지, 올라가면서 약간 좀 우쭈쭈도 해줬지. 그러면 강제 개문을 할 때 여러분들은 가만히 뻘쭘하게 쓰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되뇌셔야 돼요. 뭐냐면 처음 보는 광경, 처음 보는 경험 때문에 내가 이게 심적으로 두근두근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문 열고 들어가 집행관이 하는 대로 그냥 나왔다가 휙휙 들어가면 5분 만에 그러고 끝나는 거거든, 그게. 그러지 말고, 자, 여기서 집행계장. 집행계장이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종이 들고 뭔가 펜을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집행계장이에요. 집행관들은 뒤에서 보통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딱.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인사해도 사실 받아주지도 않아요. 잘.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이 집행계장 옆에 딱 반보 옆에 그냥 졸졸 쫓아다니세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실무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많이 집행하러 지금 마음을 먹었다면 이 사람 옆에서 이 사람이 뭔가를 적는다면 이게 보셔도 돼요. 내가 신청권자잖아요. 보시고 혹시 집행관님 저거는 붙여줄 수 없나요? 아니면 서랍 좀 열어봐서 확인 좀 시켜주세요. 내가 열면 불법이 되잖아요. 남의 집이니까. 장롱도 열면 안 되죠. 이걸 집행관이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적극적으로 왔다 갔다. 대신에 항상 우리가 평범할 때 일상생활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오버하지 말라고. 집행 현장에서도 오버하시면 안 돼요. 그 오버란 뭐냐면은 계장님 옆에 붙어 있으랬다가 붙어 있으랬다고 붙어가지고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큰일 납니다. 욕 먹어요. 그리고 나이 먹어서 혼나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최대한 같이 붙어 다니면서 내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압류 물건이라는 건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림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모으는 수석, 비싼 골프채, 비싼 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감정이 추가로 돼서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하지만 만약에 너무 붙일 거 없는데 딱 생뚱맞게 그런 게 딱 하나 있단 말이에요. 해달라고 해야죠. 만약에 얘기 안 하잖아요. 절대 먼저 해주지 않아요. 절대 안 해줍니다. 집행관들은. 나빠서가 아니라 그분들 그게 일이고 우리가 얘기하면 귀찮잖아요. 제가 생각난 게 있는데 일례로 작년에 집행을 하러 갔는데 굉장히 채무자의 와이프가 있어서 극렬하게 저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방에 현금 케이크 다발이 있었어요. 집행관은 이게 훑고 지나가죠. 제가 얘기했어요. 저것도 좀 해주세요. 이 집행관 처음에 난색을 표해야죠. 왜냐하면 그거 하나 일일이 표해야죠. 확인해야죠. 현금은 그 자리에서 들고 가야 돼요. 사진도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렇지만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집행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냥 놔두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고 내가 개입을 하면 조금 더 많이 해준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별게 없어요. 이렇게 보면 별게 없단 말이에요. 서류는 준비하시면 되고 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봐야 되고 접수는 그냥 법원 가서 하시면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집행 현장에서 좀 일찍 가고 미리 가서 집행관들하고 유대감을 좀 형성하고 현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 적게 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분명히 이 한 끗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혹자는 이러거든요. 그까짓 거 뭐 붙여봐 200밖에 안 나오는데 뭐하러 하냐고. 그런데 이 큰 데이터도 아니에요. 저희 팀에서만도 한 달에 10건을 하면 2-3건 정도는 분명히 그 달에 해결이 되거든요. 이 데이터 값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미리 포기하지 말고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채무자 태도가 달라지거나 그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채권 추심 이동삼 채널의 이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